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논술이, 지금 현행 이제 대학교의 논술이 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조금 이해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논술 문제 받으면 어쨌거나 풀어야 되니까 그냥 풀게 되는데,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쉬워졌죠. 많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EBS에서 거의 뭐 내신처럼 범위가 정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대학교 논술이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2012학년도 들어서 난이도를 각 대학들이 다들 높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수능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수능으로 얘기하면은 수능 자체가 이제 예전에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시로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능을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를 들어 영어 문제 한 문제가 영어 문제 2점짜리 한 문제가 자기가 마킹을 어디다 했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채점 하는데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킹을 만약에 맞게 했었으면은 자기는 연대로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킹을 만약에 이제 자기 느낌상 좀 불안하니까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서강대를 가야만 되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 요거 한 문제 맞고 틀리고는 그 학생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연대에 들어갈 만하다 아니면 들어갈 만하지 못하다 이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좀 미흡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문제 한 문제, 혹은 1점짜리 문제, 국어 문제 한 문제, 수학 문제 한 문제, 이걸 틀렸다고, 맞았다고 해도 그 학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핵심적인 변별력이 될 수 있느냐. 이 학생 그러니까 넌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는 수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대학들 자체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이제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취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러기 위한 것이 맞지만은 실제로 근데 대학교 교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80대 2였어요. 80대 1 평균 경쟁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80배니까 8만 명 정도 돼요. 문이과 나누기 되면은. 그러면 그 8만 명을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 주말에 다다음 주말에 시험을 치는데 그 학생들 며칠 안에 빨리 가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점수를 다 인정을 해놓은 다음에 성적 발표 나오면 합불 여부 결정하고 추가 모집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확실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예전에 2008학년도 통합교과 논술이 붐이 있을 때 그 이전에는 학생보다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사고력이 좀 깊이 있는 사고력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거의 객관식이 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아주 명확한 답안들이 있고 그 답안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구조화돼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설계도를 잘 익숙하게 익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전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2006학년도쯤에는 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중심이 돼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우리는 학원에서 배운 애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에도 잘 붙더라고요, 애들이. 학원에서 배워서 잘 뽑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수능을 공부하고 이제 혼자 공부 준비했던 학생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 자체가 사실 절충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와 B가 대립하고 있으면은 A와 B 이제 하나만 선택해서 자기 입장을 다른 하나 비판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택일해서 이제 자기 생각 쓰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두 개,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취하자. 절충한 양시론, 양비론 이것들을 대학이 싫어합니다.
근데 많은 대학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수능 자체가 그런 답안을 정답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쭉 뭐 고등학교 3년 아니면 6년 동안 쭉 익숙해 왔던 사고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절충적인 답안을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냥 논술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쓰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절충적인 답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왜냐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고 둘 다 취하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면 성장도 하면서 분배도 하자. 쉽게 얘기하면 뭐 과정이냐 결과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학생들이 그 현행 교과 수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사고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른 쪽을 비판하라고 하는 문제. 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면 나는 성장 입장에서 분배를 비판하면 되는 거고 분배 입장에서 성장을 비판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2008년도에는 대학들이 입장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자기 생각을 반대편 입장에서 자기 생각 비판하게 그렇게 문제가 설계됩니다. 가령 환경 문제에 있어서 기술 만능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술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면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입장을 가지고 이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 생각을 비판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기 생각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지, 입장 이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기 입장을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할 때 뭐 일종의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뭐 주장이 있으면 주장과 근거가 있겠죠. 그럼 근거를 공격해야 되는 뭐 이런 몇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행 논술은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들 입장에서 가장 객관화된 그리고 가장 쉽게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이미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 답을 쭉 하면은 몇만 장 되는 것들을 혹은 몇백 장 되는 것들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면접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학생들 그 학생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을 몇 분 안에 가려낼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몇 분이면은 한 10분 정도면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연대나 서울대 교수나 이런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10분 정도면 학생의 바닥까지 우리는 다 끄집어낼 수 있다. 끊임없이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학생을 당황시키고 변명하게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되게 쉽게 짧은 시간 안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같은 경우에도 대학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모범답안 비슷하게 혹은 핵심적인 변별력들을 대학들마다 자기 대학의 어떤 핵심 변별력을 무기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학생들이 제일 괴로워합니다. 서울대가 제일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정시 같은 경우에 5시간 동안에 5,000자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달려요. 한 2시간. 그리고 다른 대학의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대학의 논술 문제라고 하면은 서울대는 그걸 3개 정도 되는 세트를 연속해갖고 시험을 치르게 만들죠. 서울대가 갖고 있는 변별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무식한 변별력이에요. 가장 학생들이 쓸 수 없는 문제를 던져줘서 평소에 고민할 수 없는 문제들을 던져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옥의 구조하고 현대 아파트 구조를 비교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옥의 구조를 던져주고 그걸 얘기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쓸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제가 생각에는 논술은 지금 현재 변별력이 딱 두 가지라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변별력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력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장력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는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이 요구하는 사고력은 각 대학들마다 요구하는 특이한 사고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문제거든요. A와 B 서로 대립되는 두 A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나오고 얘네 둘이 알고 보면은 같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같다라는 걸 못 찾아내요. 같다라는 걸 못 찾아내고 이걸 써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실. 이거를 쓰는 학생과 쓰지 않는 학생의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 선발이 있고 일반 선발이 있으면은 고대 1번은 늘 항상 똑같이 요약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서로 정반대되는 애들이 서로 같은 거다 라는 것을. 그 다음에 3번은 풀이 문제가 나옵니다. 풀이 연설이 이제 재작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작년 올해 걸치면서 점점 풀이가 본격화되어서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풀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학을 안 한 지 이제 고3 때 이후에 안 했으니까 한 5년, 6년 됐는데 다른 대학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이런 데 풀이 문제를 자기들은 출제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은 저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풀이 문제는 그 이전에까지는 저도 풀 수 있었는데 작년 정도부터 풀이 연습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수리적인 내용이 아예 나옵니다. 아예 수리예요. 수리가 나오고, 근데 그래서 만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잘 풀면은 고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결국 뭐냐면 수리거든요. 근데 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패스와 페일. 이거는 누가 써도 잘 쓰기가 어렵고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써도 못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은 중간과정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방정식씩 쓰면은 통과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지 이거 점수 자체가 낙락을 좌우할 결정적인 추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예 이걸 쓰지 못하면은 아예 이걸 못 쓰면은 이제 끝이겠죠.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서 이거 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겠죠. 이거 두 문제 중에서는 1번보다는 2번이 핵심적이겠죠. 네. 근데 특히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이 요약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약은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요약에서 헤맵니다. 왜 헤매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쭉 길이가 있어요. 길게 상당히 긴 지문이 나옵니다. 쭉 나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은 쭉 보고 중요해 보이는 말들을 밑줄을 바꿔요. 중요해 보이는 말을 밑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중요해 보이는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냐면은 중간중간에 꾸며주는 말들 있죠. 부사어들이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갖다 쓰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 말들을 그대로 붙이되 한 단어를 하나씩 이제 자기가 하는 말들 비슷한 말들로 바꾸고 유사어들로 바꿔가지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쭉 써나갑니다. 이렇게 써나가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문장들 순서를 다 바꿔놔도 어차피 어색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약인데 뭐 하나라도 자기가 놓칠까봐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저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이게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문장들이 다 조각조각 끊겨버린 이상한 형태의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요약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혹은 변별력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글을 쓰게 되는 변별력이 나와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약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약을 시킬 때는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라 해갖고 쭉 쓰게 한 다음 쭉 읽게 한 다음에 덮어놓게 해요. 덮어놓고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항상 쓰게. 그래서 이 지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네가 알아서 결론, 네가 안에 새로 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아예 글이 새로운 글이 나오고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근데 세심한 학생, 특히 꼼꼼한 학생들이 수능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주로 뭐냐면은 이거 내가 놓칠까봐, 요거 하나 내가 놓칠까봐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 써갖고 하나하나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논술도 잘한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반적인 어떤 분포는 비슷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꽤 큽니다.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했던 학생, 잘하는 학생이 반드시 논술을 잘하냐? 그러진 않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논술에 대해서는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경험도 있지만 예전에 고대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대에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과 그 다음에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의 글이 아니라 학생들을 비교를 했더니만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져봤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하고, 근데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면 다 같이 대학생이 고대생인데,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논술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은 수능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논술은 또 별도의 어떤 것이 된다라고 되면은 그러니까 수능으로 해서 한계가 생기게 되면은 논술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벌써 재작년인데 통파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걔가 원래 서울대를 준비했었습니다. 내신도 좋아요. 내신도 1.6, 7. 물론 이제 특기자나 이런데 지역균형으로 가기에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서 냈지만 거의 떨어졌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의 특성학교의 전교 1등이었고 수능 모의고사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논술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학생. 그래서 서울대를 타겟으로 공부를 했고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못 봤어요. 211을 나왔습니다. 언수회가. 그래서 원서를 냈지만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얘가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나니까 성적이 안타깝지만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가지고 내신은 뭐 바뀌는 게 없죠. 그대로죠. 삼수를 했더니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 삼수하는 상태로 논술을 그동안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고 특히 이제 재수할 때는 논술 들었거든요. 논술 열심히 했는데 삼수할 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능이 미끄러지니까 수능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했는데 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왜 저한테 왔냐면은 얘의 언어를 가르쳤던 대학생 가외 선생이 제 제자였거든요. 자기가 언어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의 일을 망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일단은 고대 원서를 써놨고 고대 일반 무슨 선발이 아니라 일반 선발이죠. 일반 선발에 자격 요건을 갖췄죠. 일단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꽤 잘 써요.
그러니까 원래 잘 쓰던 애였는데 왜 고대 가서 미끄러졌을까? 꽤나 잘 씁니다. 꽤나 잘 쓰는데 왜 고대 가서 자꾸 떨어질까? 그래서 올해 모의논술, 그해 모의논술 이제 2011학년도 모의논술 쓰게 했더니만 굉장히 잘 써요.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역설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 알아서 잘 찾더라고요. 이거 왜 떨어졌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작년 걸 한번 써봐라. 작년 거 다 써봤죠. 시험장에서도 다시 한번 써봤어요. 거기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재작년 거 또 써봐라. 재작년 것도 현역일 때 봤던 거 그것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라고 대비를 하면서 그 전까지 문제들을 다 다시 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사회학과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시험 보러 가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로 막 장황하게 선생님 시킨 대로 이건 어떻게 했고 이건 어떻게 했고 막 떠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끝나고 그 다음에 대비할 때 문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내심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학생이 이제 뭐 요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꼼꼼하다 보니까 글 자체가 하나의 완성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시켜서 하나의 글로만 쓰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역설적인 통합을 우연히 찾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을게 일부러 그걸 노리고 접근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거였는데 알고 보면 같은 놈이다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얘 문장력도 괜찮고 그렇게 썼으면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해도 못 찾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찾았고 다행히 고대 사회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선발. 일반 선발은 사실은 거의 기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우선 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이 50대 51대도 엄청 센데 60% 정도 뽑아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이 이거는 이제 학생이 지원할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내면은 수능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알아서 너는 우선 선발이니까 우선 선발끼리 경쟁하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떨어진 애들 전체가 일반 선발로 해서 뽑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뽑게 되면은 우선 선발일 경우에는 가령 한 명 뽑는다고 치고 이때 한 명 있면은 20명이 지원하게 되면 20명이 2명 뽑는데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표면적으로 10대 2거든요. 그죠? 2명 뽑는데 20명 지원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 명은 우선 선발인 애들끼리, 수능 성적이 되는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이거 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대1, 한 6대1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애 한 명 뽑히고 나머지는 19명이겠죠. 19명이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19대1이 되는 거죠. 표면 경쟁률은 10대 1인데 우선 선발은 그거보다 현저하게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보통 표면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선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매주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듯이 매년 나옵니다.